운동선수들이 규칙을 알아야 하듯이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 소식, 한 주간의 교통 이슈.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사망자 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2004년 최하 사망자 수를 또 한 번 경신한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심 통과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사고 방지 일환이지만 음주 대응 또한 2200만 자동차 시대 안전 운행과 사고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10년 4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를 비롯해서 전쟁 선포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자가 481명으로 대폭 감소되면서 네. 102명의 희생을 막은 셈이 됩니다. 게다가 2016년 안전의식개혁 결과 역시 2015년 대비 사망자 수를 329명이나 줄여서요. 4,292명으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1년 새에 7.1%가 낮아진 건데 이는 연간 사망자 감소율은 획기적이다. 이렇게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반가운 얘기네요. 네네. 12년 동안 자동차 수도 급증했지만 가속 성능이 빨라지는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도 네. 2016년 사망자 수는 이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 1,400만 9천여 대의 자동차로 인해서요. 당시는 6,563명이 숨졌지만요. 당시에 발생 비율 대비로 볼 때는 마이너스 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0만 대 시대죠. 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데도 700만 대 이상이 이런 상황에서 2010년 교통은 사망자 수를 4,292명으로 줄였으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2004년과 비교해야 된다면은 2,271명의 고귀한 생명을 지킨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행자 사망 비율은 전체 사망자 대비 40%대 고착되어 있어서 보호 대책이 아주 간절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가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의 이제 원년이라 궁금한데 네. 터널 사고를 막기 위한 차선 변경 단속 현재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해 5월 창원 1터널에서 발생된 구중추돌 사고를 비롯한 터널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터널 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적발이 되면 경찰에 의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2번 이상 차로를 한 터널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 경찰에 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간 시범 운영 결과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금도 창원 1터널 내에 위반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부산 경남 본부에 따르면요. 2월 현재 창원 1터널에서 적발된 차량은 모두 1,822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260대 정도가 초기 시범 단속 기간에 단속된 거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죠. 하지만 공개된 단속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59대가 사고 위험을 자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승용차 위반이 가장 많고요. 화물차와 특수차를 비롯한 승객이 많이 탄 버스도 22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고한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도로 제보로 인해서 32대가 적발된 바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로는 정신 집중도 떨어뜨리게 하지만은 졸음에 빠져드는 위험이 커지는데 네.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이제 운전할 때 휴식 의무화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게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해 7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마련했던 말씀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월 28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시외와 고속 전세버스 운전자는요 연속 2시간 또는 1회 노선 운행 후에는 반드시 15분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자도 10분간 휴식은 의무가 되겠습니다. 아하. 하지만 운행 종료나 목적지 도착 후가 아니더라도요.
반드시 휴게소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위반은 30일, 2차는 60일, 3차는 90일의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휴식은 뭐 당연한 거죠. 네. 근데 120분을 운행을 했다. 근데 쉴 곳을 찾지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노선버스도 문제지만 정체 영향을 받는 화물차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용 차선을 달리는 버스도요. 교통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착 시간을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더군다나 6일부터요. 오는 6일부터 중부 영동, 중부 내륙 등에서는요. 노후된 일부 구간 시설 전면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통행 제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을 많이 청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고장이나 교통정체는 1시간 연장 운행이 가능한데 휴게 시간도 30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더 달려도 된다. 하지만 휴게 시간은 그만큼 또 배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운행이 끝난 운전자는 8시간 이상이 돼야 다시 운전할 수 있고요. 또 대열 운행하는 운전자가 적발되면 그 자격 정지도 5일에서 15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